네, 반갑습니다. 자, 5월 23일 금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불금을 원했는데 불금이 아니었네요. 네. 이건 뭐라고 하죠? 불 아니면 물금인가요? 네. 대형주들이 부진하면서 시장이 하락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도 플러스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전환이 됐어요. 마이너스 0.06. 코스닥은 마이너스 0.24입니다. 자, 이유는 대형주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인데 뭐 차트 내용이나 또는 계좌 내용 살펴보시면 그렇게까지 계좌 내용이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지수 상황은 좋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종목별 장세가 시작이 돼서 개별주들의 상승이 있었고, 그리고 대형주들이 시장을 좀 붙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보이죠. 자, 외국인 수급은 일단 순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이유는 대형주 쪽 매도가 많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반면에 이제 원전, 건설, 전력 이런 종목군들은 초강세 흐름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그 다음에 한국전력 이런 종목들 다 신고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건설주들은 뭐 GS건설, 현대건설, DLENC 등등등 이런 종목들 모두 강세 보여줬죠. 자, 원전도 두산에너빌리티부터 시작해서 한전기술 등등등 우리기술 뭐 이런 종목들 다 강세 보여줬고요. 그래서 원전에서 파생되어 나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면서 거기에 파생된 종목군들이 더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전 없었으면 건설도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건설 기자재 뭐 이런 쪽, 오늘 태움 같은 경우 막 20% 넘게 상승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전부 다 합쳐져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와 태양광은 반면에 급락세를 보였죠. 트럼프의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하면서 자, 이제는 정부 지출을 좀 줄여라, 그 부분이 IRA 조기 폐지로 이어진다. 자, 이런 우려감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태양광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차트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종합주가치 내용 보시면 코스피 지수는 일단은 2592포인트, 2600을 깨지면서 네, 마무리가 됐습니다. 좀 안타깝죠? 네. 굳이 안 깨도 될 것 같은데 깬단 말이죠. 근데 지지 라인 때는 그때 말씀드렸듯이 2560에 있었는데 지금은 위로 올라가서 2580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네, 지지선 위쪽에서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냥 요 정도 라인에서 박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장이 되게 재미가 없었어요. 네, 그냥 횡보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다시 또 한번 떨어지죠. 네, 이렇게 쭉 떨어지면서 1시 넘어가면서 실망 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너무 심한데 다시 좀 올려주자 라는 식으로 진행이 된 거라서 지금 현재 상태는 네, 매도의 압박이 더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뭐 매도가 크게 늘어났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오후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매도를 조금씩 확장하는 모습이 확인되고는 있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에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오긴 했습니다. 기관하고요. 근데 주가 추이를 다시 네, 반환시키기는 어려웠고요. 이거는 저점 지지를 그냥 유지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재미없고 코스피도 재미없었습니다. 그냥 개별 종목에서 재미를 좀 찾으셔야 되는 그런 날이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 보이죠? 네. 자, 수급 동향 살펴보시면 네, 일단 코스피 쪽에서 보시면 외국인들 매도가 후반부에 1시경부터 조금 매도가 늘어난 거 확인되시죠? 자, 아침에 회복하는 모습 살짝 보이다가 떨궈 버렸어요. 그래서 주가 반등이 나오지 못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뭐 조금 매도를 줄이긴 했는데 기관들이 매도를 더 크게 쏟아내면서 결국에는 상황이 좋지 않았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외국인이 살짝 올라오면서 기관도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만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분위기가 썩 좋은 건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보시면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는 0.9% 하락 마감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조금 올라오고는 있는데 뭐 큰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네, 0.9% 하락 마감, 하이닉스는 1.57%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얘네들이 좀 지켜줬기 때문인데 나머지는 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 5.93 엄청 많이 내린 거예요.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고요.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뭐 비슷한 느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그 주가를 끌어내리는 요소가 좀 된 것 같아 보이고요. 2차전지 계속 빠집니다. 네, 요거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 은행주들은 말씀드렸듯이 네,
기업의 이런 그 배당 성향이나 또는 밸류업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분리과세 같은 부분들이 지금 양당의 다른 당들의 모든 공통적인 공약이 됐잖아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시행될 것 같습니다. 분리과세 시행만 된다 그러면 배당주들에게 매우 호재성 재료가 됩니다. 많이 사도 괜찮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 네, 두산 에너빌리티 많이 올랐고요. 자, 오늘 4만 원 돌파하면서 신고가 발생이 됩니다. 지난번에 특강할 때 2만 원대였는데 지금 4만 원이니까 이거 그냥 쭉 갖고 가셨으면 100%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뭐 그냥 그렇게 썩 좋지 않았죠? 네, 오늘 뭐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도 그다지 썩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 이 한국전력이 지금 3만 원 넘어가면서 신고가 발생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한국전력은 아시죠? 2만원 아래쪽 계속 저점 지지 라인 때 2만원은 저점 지지다 라고 말씀드려서 요때 매수 많이 하신 분들은 아직 안 팔고 있으면 50% 넘는 수익이 나왔겠네요. 자, 그런 형태들. 그래서 이거 지금은 오늘 건설하고 뭐 이런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지 나머지는 그다지 볼 일 없어요. 네. 그 다음에 2차전지 엮이는 거 안 좋다는 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 보이고요. 한진칼은 오늘 반응이 좀 있었고 화장품 아모레퍼시픽이 좀 오늘 반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방산에서는 LIG 넥스원이 오늘 신고가 이런 정도로 좀 나왔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 보시면은 에코프로 비하면 에코프로가 많이 내렸어요. 추가적으로 더 내릴 수도 있습니다. 신저가 계속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바이오 쪽도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죠? 네. 시총 상위인 종목들도 썩 좋은 모습은 아니고, 펩트론이나 파마리서치, SM 이런 것들 좀 올라오긴 했는데, 그 외에는, 네,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 뒤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있지만, 오늘 코로나 관련해서 체외 키트, 이런 부분들이 진단 키트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좀 많이 내렸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이 내리는 모습이 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또 부담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섞여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포인트는 아니었다. 그래서 코스닥 쪽에서는 뭐 개별주의 움직임이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원전이라든지 이런 쪽이 아니면은 특별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등락 현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코스피 쪽 먼저 보시면은요, 495개 상승 종목이고요, 398개 하락입니다. 즉, 코스피 쪽에서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상승 종목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죠? 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613개 상승이고요, 1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입니다. 이것도 지금 보면은 하락 종목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쪽의 움직임이 개별주 장세이긴 한데, 좋지 않아. 그 다음에 초대형주도 좋지 않아. 그럼 어중간한 종목, 중대형주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는 거고, 또 특정 업종, 특정 어떤 그런 테마 이런 쪽으로 움직임이 좀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정치 테마도 조금 시들하고요. 뭐 그런 형태였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상승률 살펴보시면은요, 인투셀이 오늘 신규 상장했는데 95% 올랐네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이런 시점에서는 매도가 좀 나오는 게 맞죠? 네, 한세, MK, KCT, 에너토크, KCT가 상한가요? 알파녹스, 태웅도 22%. 네, 수익률 좋습니다. 순식간에 20% 넘어가죠. 자, 그런 모습도 있고, S&T 에너지 오늘 잘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런 것들 있고요. 형지 INC는 오늘 또 반등입니다. 뭐 이런 거 뭐 그냥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어디서 많이 봤던 뭐 그런 것들 올라가는 모습 좀 있고, 막 내려가기도 하고 막 난리가 아니죠. 그다음에 현대건설이 11% 상승, 오늘 아주 히어로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세건설이 이제 가세건설이 돼가지고요, 잘 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은 또 오늘 급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이제는 진단키트보다도 이제 치료제, 뭐 백신 이런 쪽인가 봐요. 근데 진원생명과학에서 제대로 된 백신을 내놓은 적은 별로 없었죠. 네. 달바글로벌, 요거는 신규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기관 매수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이것도 좀 신기한 종목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양자 컴퓨터 관련한 부분이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많이 오른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자, DLENC 역시 건설주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44개 종목이 오늘 상승했다. 자, 상승 포인트는 아침하고 똑같네요. 2.48이고요. 네. 자, 하락률 살펴보시면 CCS 오늘 급락이죠. 이거 봐. 급락이에요. 네, 마니커도 급락. 네. 시프트업. 이건 왜 급락했지? 네. 그다음에 진 매트릭스. 이거 CS 윈드처럼 이제 태양광, 풍력 관련한 이런 종목들, 하나솔루션도 급락이에요. 계속 떨어지죠. 이쪽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하고 신재생 에너지하고 뭐 이런 쪽이 지금 급락을 맞고 있는 상황인데, IRA 조기 폐지가 거기에 따른 악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재들만 남아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나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 악재만 남아 있기 때문에 주가 반등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는 변동성에 꼭 대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락한 종목 보시면 22개나 되네요.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애매한데 라는 느낌 좀 있죠. 네, 쭉 내려보시면 네, 2.83입니다. 마이너스 0.5 정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치라고 보시면 되는데 계좌 내용 뭐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오늘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우리는 자 마이너스 0.5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딱 살펴보면은 플러스 한 0.5 네,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계속 할 것 같네요. 뭐 태용도 올라가고 뭐 한전기술도 올라가고 미코는 지금 수익률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아. 여기도 지금 신고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아주 좋고 뭐 일단 건설도 올라가고 원전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뭐 기자재 쪽도 올라가고 뭐 그거 다 올라가니까 또 나쁘진 않죠. 또 내려간 거는 제한적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뭐 한 마이너스 0.5가 이제 시장 평균이지만 플러스 0.5에서 1%까지도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률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고요. 네, 매매 동향 보도록 합니다. 기관 쪽을 살펴보시면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종류가 지금 좀 애매한 모습이잖아요.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 아모레퍼시픽은 급등이고요. 현대마린솔루션은 급락이야. 급락인데 이게 많이 회복됐다. 그죠? 네. 아침에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마이너스 8%가 떨어졌었는데 많이 회복됐어요. 한국전력,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것들. 자, 이 매수 포인트가 조금 애매합니다. 뭘 사고 있는지 도대체 잘 모르는 그런 정도 느낌이에요. 왜 샀지?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애매한 구간도 좀 있고 또 한국전력이나 현대건설이나 뭐 이런 것들처럼 이유가 있어서 사는 종목들도 있고 뭐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개세건설한테는 매수 오랜만에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건설이 기관 쪽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잡고 있다. 자, 매도는 일단 하나솔루션입니다. 그래서 태양광 관련한 부분, 그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계속 팔고 있거든요. 외국인도 두산 에너빌리티 매도가 좀 있어요. 원전 쪽을 지금 매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변수가 좀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악재라고 보기 좀 애매해요. 왜냐면 친환경 같은 경우는 일단 IRA 조기 폐지라는 어떤 그 변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지만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원전의 부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계속 기울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왜 파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를 지금부터 쌓아가는 것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런 부분이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일단 던지기 나오는데 낙폭이 좀 큰 게 좀 부담스럽네요. 그죠? 그 다음에 SK이노베이션 개 같은 주식이죠. 네. 이 새끼 이노베이션, 네. CS윈드 이런 것들 지금 보면 2차 전지 엮여가지고 그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친환경 관련한 종목군들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외국인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현대차, 대형주 일단 팔았고요. 현대마린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같이 파는 거네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파는 거고요. 조선주 팔고 있고요. 시프트업 이거 왜 팠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팔고 있고요. 뭐 그런 쪽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는 두산 에너빌리티 샀네요. 외국인들은 샀어. 그 다음에 현대로템, 현대건설, 하이닉스, 그 다음에 아모레퍼시픽, LIG 넥스원, 풍산 이런 쪽으로 매수는 들어와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일단 원전 쪽 움직임, 건설, 전력 이런 쪽으로 일단 매수는 잘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주가 상황이 좋은 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친환경, 2차 전지 쪽에는 계속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 일단 그쪽만 조심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떨어진 종목만 조심하면 된다. 이 부분이잖아요.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요.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네, 불금 보내시고요. 내일은 종목 진단으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